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 타는 과정, 즉 연소하는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요,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앙금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용액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용액을 서로 섞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침전물, 앙금을 만들고요.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수용액을 만들어요. 이 과정을 먼저 분자 모형과 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형으로 먼저 보면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질산은 이온은 질산 이온과 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서로 섞어주면 둘이 반응을 하는데 각각의 이온들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온화가 되지요. 그럼 이렇게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는 은 이온과 여기에는 염화 이온이 단단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수용액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온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을 맞바꾸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분해라고 배웠죠.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염화 나트륨과 질산 은이 반응하면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질량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시험관에 각각 집어넣고 질량을 잽니다. 질량을 잴 때는 이렇게 윗접시 저울로 이용을 하죠. 윗접시 저울의 한쪽에는 이제 시약이 들어있는 곳 놓고 나머지 한쪽에는 이제 분동을 올려서 각각의 이제 균형이 딱 맞을 때 이때 이 전체의 질량은 이 분동의 전체 질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이 두 물질의 질량을 쟀어요. 그리고 나서 둘을 섞습니다. 섞었더니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밑에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의 질량은 처음 질량과 같네요. 그렇죠?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반응하기 전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이 전체의 질량은 반응하고서 만들어진 염화은과 질산나트륨 이 전체의 질량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기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하고 나서 만들어진 물질의 총 질량, 이 두 질량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량이 보존될까요? 그 이유를 볼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염화나트륨 속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섞었더니 이들이 자리 배치만 서로 다르게 할 뿐, 입자들의 배열이 달라질 뿐, 이 입자들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질산 이온,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은 이제 앙금이 되고 은 이온은 앙금이 되고 이렇게 반응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열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 질량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앙금 생성 반응은요, 기체가 발생하거나 기체가 덧붙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나 닫힌 공간 모두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이 둘을 반응시켜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모형과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이온에 탄산 이온이 결합되어 있고요. 묽은염산은 염화 수소를 물에 녹인 것을 묽은염산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탄산칼슘 하나당 묽은염산이 2개 반응을 해서 염화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면 탄산 칼슘 하나당 염화 수소 2개가 반응해서 하나의 염화 칼슘 그리고 하나의 물, 하나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체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열린 공간에서 했을 때와 닫힌 공간에서 실험했을 때 각각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열린 공간부터 볼게요. 열린 공간에서 우선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의 질량을 먼저 재요.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의 질량, 이게 반응 전 물질의 질량이죠. 그리고 반응하고 나서 이러한 3가지 물질이 만들어질 텐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남는 물질, 이만큼의 물질들만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여기에 있었던 탄산칼슘과 염화수소, 이 전체 질량에 비해서 반응하고 나서 날아간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 염화칼슘과 물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반응 전보다 훨씬 더 질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윗접시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죠. 더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점 질량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든다고요? 발생한 기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닫힌 공간 볼까요?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 이렇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반응하기 전에는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이 전체의 질량을 이제 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시킵니다. 둘을 섞어요. 섞으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갈 수 없죠. 따라서 반응하고 나서 만들어진 이 전체 물질의 질량을 다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랬더니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나 질량이 똑같죠. 이렇게 반응할 때 필요한 물질, 반응물과 생성되는 물질, 생성물 이 전체의 질량이 그대로이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막힌 공간,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가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반응하기 전에도 칼슘 하나, 반응한 후에도 칼슘 하나, 반응 전에 탄소 하나, 반응 후에도 탄소 하나, 반응 전에 산소 3개, 반응 후에도 산소 3개, 반응 전에 수소 2개, 반응 후에 수소 2개, 반응 전에 염소 2개, 반응 후에도 염소 2개.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질량은 보존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연소 반응에서 질량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죠? 연소? 물질이 산소랑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발생하는 그런 타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죠. 근데 연소 현상도 우리가 둘로 나눠 볼 거예요.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과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 즉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과 나무가 타는 반응이라고 이제 둘로 나눠서 우리가 각각의 질량 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부터 볼게요. 강철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수세미처럼 철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굉장히 가느다란 이제 실로 뽑아서 솜뭉치를 만든 거예요. 그 강철솜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은 바로 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을 태웁니다. 태우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있죠?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철이 탑니다. 타서 무엇이 되느냐?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금속을 태워서 이때 어떠한 질량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열린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린 공간에서 철의 질량을 잽니다. 이땐 산소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철의 질량만 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철을 가열을 해요. 태워요. 태우면 산화철이 됩니다. 그랬더니 철에 비해서 산화철은 훨씬 더 무거워졌죠. 기울었어요. 그럼 왜 철을 태워서 산화철이 되면 왜 질량이 증가할까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라고 하는 이 기체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공기 중에서 결합한 이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닫힌 공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볼까요? 닫힌 공간. 이번엔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강철솜을 이루고 있는 철뿐만이 아니라 이 철과 반응할 산소까지 같이 이 닫힌 용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철과 산소의 전체 질량을 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태웁니다. 철을 태워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산소가 철과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반응하기 전에 철과 산소의 전체 질량과 반응하고 나서 만들어진 산화철의 전체 질량이 같습니다. 왜 같죠? 반응할 산소가 애초부터 닫힌 용기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들의 총 질량과 생성되는 물질의 총 질량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것을 통해 금속이 연소될 때에도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에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나무를 태워보도록 할게요.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인데 탄소, 수소, 산소. 이 나무가 타기 위해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산소가 나무랑 결합을 해서 타게 되면 나무 속에 들어있었던 탄소가 다 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것을 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나무 속에 들어있었던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나무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에도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열린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린 공간에서 질량을 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만 우리가 질량을 잴 수 있겠죠. 산소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반응하는 물질 중에서 우리는 나무만 질량을 잴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태워요. 태우면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나무랑 결합하기도 하지만 나무가 타서 재가 되죠. 재가 되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는 기체 상태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무에 덧붙는 산소의 질량보다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양이 훨씬 더 많게 돼요.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면 질량이 오히려 작아져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질량이 덧붙은 산소의 질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번엔 이러한 실험을 닫힌 공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닫힌 공간에서 실험해 봅시다.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요. 나무와 결합할 산소, 이 물질들이 모두 다 이 안에 같이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 물질들의 총 질량은 나무와 산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질량을 잴 수 있어요. 이 질량은 이제 태우게 됩니다. 태우면 여기에 있는 산소와 나무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재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되고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응하고 나서 만들어진 물질들의 총 질량은 이만큼의 물질들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하기 전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런가요? 다음 볼게요. 반응할 때 필요했었던 이 산소는 이미 용기 안에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기체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 용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같다는 것을 이 닫힌 용기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몇몇은 궁금한 점이 생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질량이 보존된다고 했는데 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선 질량이 줄어들지?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왜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에선 왜 질량이 증가하지? 라고 잘못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질량 변화와 질량 보존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앙금 생성 반응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두 수용액이 있는데 이 두 수용액을 섞었더니 앙금이 만들어져요. 앙금이 만들어질 때에는 기체가 덧붙지도 않고 또는 반응한 기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볼게요. 탄산칼슘의 염산을 집어넣으면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전체 질량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요.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금속이 연소되는 반응은요. 강철솜을 태워요. 태우면 점점 질량이 커져서 산화 처리되죠. 질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왜 질량이 증가하죠?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철에 달라붙어서 그 달라붙은 그 산소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요. 그 처음에 공급해준 그 산소가 닫힌 용기 안에 미리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실험했을 때와 열린 공간에서 실험했을 때 이렇게 질량이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럼 질량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하는 물질들 전체의 질량과 생성된 물질들의 전체의 질량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둘의 질량이 같으면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질량이 다르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요.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가 질량이 같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요. 그 만들어진 기체도 생성물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그 발생한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를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이 전체의 질량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속이 연소되는 반응은요. 금속이 연소되는 반응에서는 열린 공간에서 질량이 증가하죠. 그럼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금속이 연소할 때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결합하죠. 산소도 반응물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덧붙는 그 기체의 질량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전체의 반응물의 질량과 전체 생성물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때도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보다 닫힌 공간으로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모든 물질들은 반응 전과 반응 후 전체의 질량이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정리를 했습니다. 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과학자가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제 알아냈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 전체 질량은 반응에서 만들어진 생성된 물질 전체 질량과 같다.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반응물에도 기체가 있을 수 있고 생성물에도 기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체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모형을 먼저 볼게요.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있어요. 메테인을 태울 겁니다. 그럼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거예요. 이때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고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에요. 그럼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그리고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산소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된 이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메테인이 두 분자의 산소랑 반응하면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두 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는데 반응하기 전 이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들을 볼게요. 탄소 원자는 1개,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는 총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반응을 했더니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분자들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분자 속에서도 탄소 원자는 1개, 그리고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 4개. 이렇게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나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배열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반응 전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래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예를 들어 설탕 100g과 물 100g이 있어요. 이 둘을 섞으면 설탕물이 되죠. 이때는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물은 총 200g이죠. 그렇죠? 그래서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질량이 같다.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들의 변화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실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0점 조절을 한 전자저울 위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질량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의 수용액을 다른 수용액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금세 반응이 일어나죠?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때의 질량을 잽니다. 이렇게 질량을 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물질이 탈 때, 연소할 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성냥을 준비했어요. 성냥을 접시, 은박 접시 위에 준비를 했는데 처음 질량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성냥을 태울 거예요. 태워볼게요. 성냥을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재가 남고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성냥이 이제 골고루 타고 있는데 이렇게 타는 동안 질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질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이 성냥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 그리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날아가는 수증기, 이 모든 질량을 고려한다면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습니다. 열린 공간이라서 그 덧붙는 산소의 질량보다 날아가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염산과 반응을 하면 세 가지 물질을 만듭니다. 염화칼슘이란 물질도 만들고요.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험을 봅시다. 가는요, 묽은염산과 탄산칼슘을 서로 반응시키기 전이에요. 반응시키기 전. 그러니까 탄산칼슘과 이 염산, 이 전체의 질량이 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요, 이 둘을 반응을 시킵니다. 반응을 시켰는데 밀폐된 상태예요. 그럼 반응을 하면 이 세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중에 이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도 날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질량이 다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다를 볼게요. 이러한 상태에서 뚜껑을 엽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칼슘과 물이 들어있는 이 부분만의 질량을 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가 될 거예요. 그럼 실험을 가나다 순서로 진행했을 때 가에서 다의 질량을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요. 가는 반응물 전체의 질량이죠. 다음에 나는요, 생성물 전체의 질량이에요. 근데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항상 같다.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가와 나의 질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는요, 뚜껑을 열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염화칼슘과 물의 질량은 이 전체 질량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럼 이러한 실험 결과가 왜 나타났느냐? 반응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 양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찌되었던 반응물의 총질량과 반응 후의 총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열린 공간에서 아래에 있는 반응을 한다.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반응은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생성된 물질 중에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 이 기체가 바깥으로 날아가면 그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전체 질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반응 중에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고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예요. 그럼 각각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무의 연소. 나무가 연소되려면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고 남은 물질, 재, 그리고 수증기, 물이죠. 물의 기체 상태,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하기 전에는 우리 나무의 질량만 측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 쟤만 측정하게 돼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산소가 나무에 덧붙긴 하지만 만들어진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이게 날아가는 기체의 양이 산소의 질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무를 태워서 쟤를 만들면 질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질량이 줄어드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니은, 강철솜을 연소시킵니다. 강철솜은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연소하기 위해선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하죠. 그럼 연소시키면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하기 전의 물질 중에서는 철의 질량만 잴 수밖에 없어요. 산소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죠. 근데 이것을 태우면 산화철이 됩니다. 그럼 질량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겠죠. 왜 질량이 커지죠? 산소가 덧붙기 때문에 이 덧붙은 산소의 질량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메탄올 연소.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의 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랑 반응해서 태우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응하기 전에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메탄올의 질량만 잴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을 하고 나면은 남는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기체예요. 그럼 에탄올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질량은 점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덧붙은 산소의 질량보다 만들어진 그리고 날아가는 이 기체들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점점점 질량이 감소합니다. 다음, 아연과 염산의 반응.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이번에도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지 볼게요.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은 염산이랑 반응을 하는데 염산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그런 액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연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염화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염화수소 속에 들어있었던 이 수소라는 물질이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반응하기 전에는 아연과 염화수소, 염산 이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하는데 반응하고 나면 이 수소가 빠져나가죠. 염화아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그다음 미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럼 열린 상태에서,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반응하기 전에는 과산화수소의 질량을 측정을 하는 거고 그럼 반응하고 나서는 만들어진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물의 질량만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질량이 이것도 줄어들게 되겠네요. 마지막,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의 반응. 둘을 반응시키면요. 아래다 쓸게요.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 납이 반응을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만들고요. 나머지 질산이온과 칼륨 이온은 그대로 수용액 상태에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체가 덧붙지도 않았고 기체가 생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응하기 전 질량은 이만큼을 모두 측정할 수 있고요. 반응하고 나서의 질량도 이만큼 모두를 측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응물질 총질량과 생성물질 총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점점점 그 날아가는 기체의 질량 때문에 그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가열을 합니다. 이랬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모았다. 위 실험의 결과로 탄산 나트륨은 10.6g, 물은 1.8g, 이산화탄소는 4.4g이 생성되었다면 반응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질량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때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킹 파우더 속에 주로 들어있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조금 더 안쪽에 쓸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이 물질은 열에 의해 쪼개집니다. 즉 열분해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쪼개지면 세 가지 물질로 나눠져요. 탄산이온과 나트륨이 결합해서 탄산 나트륨,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 물질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질량을 봤더니 탄산 나트륨이 10.6g이었대요. 그리고 물이 1.8g이었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4.4g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성물의 총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뭐라고 했느냐? 반응하는 물질의 총 질량, 즉 탄산수소 나트륨의 총 질량은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전체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있는 물질들을 모두 더한 값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더해봅시다. 10.6, 1.8 더하면 12.4, 12.4에 4.4 더하면 16.8이 되겠죠. 따라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16.8g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각각의 질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막대저울의 양 끝에 같은 질량의 강철솜을 달고 수평을 맞췄다. 그러니까 양쪽 질량이 같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강철솜만 가열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쪽 강철솜만 가열하면 여기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강철솜을 이루고 있었던 이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철에 비해 산화철은 질량이 더 크지요. 왜 질량이 더 크죠?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철보다 훨씬 더 질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연소시키게 되면 질량이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전체의 질량, 철과 산소 전체의 질량, 그리고 생성물의 전체 질량, 이 둘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의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에 덧붙는 이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반응물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습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다음, 강철솜을 가열하면 기체가 발생한다. 오히려 기체가 이 철에 덧붙게 되겠죠. 니은 틀리고요. 디귿, 강철솜을 가열하면 열과 빛을 내며 탄다. 이러한 현상을 연소라고 하지요. 강철솜은 연소하면 산화철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물의 총질량과 같다는 법칙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두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모두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뭔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단지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